어디 시어머니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꾸야? 요즘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어도 이건 아니지. 붉은 김칫국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스테인리스 대야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어른한테 큰 소리 내는 건 무슨 경우야? 당장 사과해! 남자가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임신부인 아내의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임신부가 비틀거렸습니다. 7살, 5살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징그러워 죽겠네. 완전히 미친년이야. 50대 후반의 여자가 혀를 찼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급스러운 밍크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이제는 군데군데 김치 조각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임신부였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순종적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새벽 5시, 윤정이는 알람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임신 32주차였지만 몸이 무거운 것도 잠시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정희는 배를 쓸어내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진우는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저녁 설거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자는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다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중이라 배가 싱크대에 닿아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벌써 일어났네.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에 파마 롤을 감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주무시긴. 내가 설거지하는 소리에 잠이 깼지. 정희는 더 조용히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임신했다고 유세하지 말고 집안일 좀 제대로 해. 우리 집은 동네에서도 체면 있는 집이라고. 네, 어머니. 정희는 대답만 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면 더 큰 잔소리가 돌아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틀었습니다. 볼륨을 크게 해놓고는 머리 아프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 아침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배가 무거워 허리가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밥 차렸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 진우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대충대충 차린 밥상 보고 기가 막혀 했을 거야.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며 계속 불만을 표했습니다. 김치찌개도 싱겁고 계란말이도 타냄새 나고 손맛이 없어, 손맛이? 정희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말들이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7살 지훈이와 5살 지민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들 일어났네. 얼굴 씻고 와. 정희는 아이들에게만큼은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아이들 아침밥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김에 밥을 싸서 먹기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시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잤니? 시어머니는 손주들에게만큼은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곧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엄마가 밥을 또 이렇게 대충 싸줬네. 할머니가 다시 해줄게. 괜찮아요, 할머니. 엄마가 맛있게 해줬어요. 지훈이가 엄마를 감쌌습니다. 정희는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까지 눈치를 보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9시 진우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밥 먹고 가요. 응,
고마워. 진우는 간단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정희는 남편에게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진우야. 시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엄마. 내 와이프가 요즘 너무 게을러진 것 같아. 임신했다고 집안일 대충대충 하고.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는데 게으르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엄마, 정희가 임신 중이라서. 임신이 무슨 병이야? 나도 너희들 낳을 때 끝까지 일했다.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냥 참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진우는 정희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말이 정희에게는 더 상처였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진우는 출근했고 정희는 또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정희야.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친구들 와서 화투 치기로 했어. 간식 준비 좀 해놔. 알겠습니다. 정희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임신 중인 몸으로 손님 접대 준비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래왔듯이 오늘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정희는 배를 쓸어내리며 마트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가 어떤 면을 숨기고 있는지는. 오후 2시 정희는 마트에서 돌아와 간식 준비에 바빴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들이 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배가 무거워 자꾸 허리를 펴야 했지만 손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서 와, 언니들.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반가워했습니다. 4명의 아주머니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연령대로 보였습니다. 와, 말자야, 집이 정말 좋다. 역시 큰 집 며느리는 달라.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집하고는 규모가 다르네. 친구들이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그냥 운이 좋았지. 겸손한 척했지만 시어머니는 명백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사과, 배, 포도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접시에 예쁘게 담아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어머, 이게 며느리구나. 임신했네? 네, 32주 됐습니다. 그래. 그런데 좀 수척해 보이는데. 친구 중 한 명이 정희를 살펴봤습니다. 뭐려? 잘 먹고 잘 살아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 임신했다고 이것저것 다 피하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임신해도 끝까지 일했는데. 친구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정희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그래. 임신했다고 눕기만 하려고 해.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집안일은 대충대충 하고 손맛도 없고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런가 봐. 정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니까 참고 있어. 참 대단하다, 말자야. 나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은데. 친구들은 시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돌아가 더 이상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집살이가 뭔지도 몰라. 다 받아주기만 하니까. 우리가 시집 왔을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러게. 요즘은 너무 편해진 것 같아.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후 4시쯤 아이들이 학교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지훈이와 지민이가 인사했습니다. 우리 손주들 왔구나. 이리 와봐.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친구분들이야.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말 잘생겼다. 역시 좋은 집 아이들은 달라. 공부도 잘할 것 같고. 친구들이 아이들을 칭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지훈이는 학교에서 1등을 자주 해. 지민이도 유치원 선생님이 똑똑하다고 하고. 와, 대단하다. 역시 우리 말자 집안 아이들이야. 그때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공부 도와줘서 그래요.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뭘 그런 걸 다 말하고 그래. 할머니, 엄마가 정말 열심히 가르쳐줘요. 배도 아픈데. 지훈이도 엄마를 감쌌습니다. 정희는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애들은 방에 가서 놀아라.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방으로 보냈습니다.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내가 다 챙기고 있어. 며느리는 별로 신경 안 써. 정희가 부엌에서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학원도 내가 알아보고 숙제도 내가 봐주고 며느리는 임신했다고 그냥 누워만 있으려고 해. 그래도 아이 엄마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래. 그런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정희가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간섭만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큰 집이라서 격이 있어야 하는데 며느리가 좀 격떨어져. 어떻게 격떨어져? 말투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뭔가 촌스러워.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오후 6시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오늘 재밌었다. 다음에 또 모이자. 그래, 언니들. 조심히 들어가. 시어머니는 친구들을 배웅했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그릇들이 산더미였습니다. 정희야.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친구들 앞에서 왜 그렇게 시무룩하게 있었어?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도 밝게 있으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무룩하지 않았는데요. 표정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집 체면이 뭐가 돼? 죄송합니다. 정희는 또 사과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라고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손님 앞에서라도 좀 밝게 행동해.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배를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희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11월 넷째 주 토요일, 김장하는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배추 30포기를 씻고 절여야 했습니다. 어휴, 허리야. 정희는 배를 감싸며 일어섰습니다. 임신 33 주차가 되면서 몸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전 9시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벌써 시작했구나. 네, 어머니. 배추 절이는 거 끝났어요. 그래, 빨리 했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적게 들어간 것 같은데? 제대로 절여질까? 충분히 넣었어요. 내가 보기엔 부족해. 다시 해.
정희는 이미 완벽하게 절인 배추를 다시 손봐야 했습니다. 오전 10시 진우의 누나 가족이 왔습니다. 매년 김장은 온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미영이 왔구나. 수고했어. 시어머니는 딸에게는 다정했습니다. 정희야, 고생 많다. 누나 미영이 정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당연한 거죠.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딸 앞에서도 며느리를 깎아내렸습니다. 미영아, 내 올케가 요즘 좀 게을러졌어. 어머니, 임신 중이라서 그런 거죠. 임신이 무슨 병이야. 나도 너희들 뱃속에 있을 때 김장 다 했는데. 정희는 말없이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을 분량에 맞춰 섞었습니다. 오후 1시쯤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됐습니다. 정희야, 양념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맛을 보더니 불만을 표했습니다. 다시 해봤는데요. 내 입맛이 틀렸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됐어. 내가 다시 해줄게. 시어머니는 정희가 만든 양념에 이것저것 더 넣었습니다. 정희가 공들여 맞춘 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후 3시 김장이 한창이었습니다. 정희는 무거운 배를 안고 쪼그리고 앉아 배추에 양념을 발랐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자꾸 일어나야 했습니다. 야, 제대로 발라.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맛이 없어. 시어머니가 지적했습니다. 최대한 꼼꼼히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이게 최대한이야? 시어머니는 정희가 바른 배추를 다시 만져봤습니다. 여기 봐, 양념이 덜 들어갔잖아. 어디요? 정희가 다가가서 보려고 했습니다. 어디긴 어디야, 여기. 시어머니가 배추를 들어 보였습니다. 다시 해. 정희는 또다시 그 배추를 손봐야 했습니다. 오후 4시 정희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화장실 좀. 지금 김장 다 끝나고 가지 뭘 그렇게 자주 가? 임신 중이라 자주 마려워서요. 핑계 대지 말고 빨리 끝내. 정희는 화장실을 포기하고 다시 앉았습니다. 오후 5시쯤 진우가 퇴근했습니다. 오, 김장 한창이네. 어서 와라. 수고 많았어.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따뜻했습니다. 진우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김장은 여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우야, 맥주 한잔 할까? 좋죠, 엄마. 진우는 편안하게 맥주를 마셨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정희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어디 또 가려고 그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좀 펴려고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유세하지 말고 끝까지 해.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임신했다고 유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파서 그런 거예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아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녀 주제에 목소리를 내. 순간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녀요? 그래, 하녀.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하녀 아니면 뭐야?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올라왔습니다. 하녀라고 하셨어요? 지금? 왜 틀린 말이야? 그때 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에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하녀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자. 뭘 넘어가요? 어머니, 지금 저보고 하녀라고 하신 거예요? 당장 사과하세요. 우리 엄마한테 어디 소리 질러.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정희의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으악!
정희가 비틀거렸습니다. 임신부를 발로 찬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정희 안에서 터졌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아이들 방에 들어가 정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어. 아이들은 엄마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녀요? 그래, 하녀.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정희 앞에 있던 김칫국 대야를 들어 올려 정희의 머리 위로 쏟아버렸습니다. 붉은 김칫국이 정희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치 조각들이 머리카락에 붙어 있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 앞에 있던 김치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희야, 뭐 하는 거야? 진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푸덕? 정희가 김치를 시어머니의 명품 밍크 코트 위에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빨간 김치와 양념이 하얀 밍크 털 사이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미쳤나? 시어머니가 경악했습니다. 네, 미쳤어요. 이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예전의 정희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전, 정희는 평상시와 똑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일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조용히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밍크 코트 세탁 때문에 늦게까지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훈이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걱정하지 마. 정희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어제 아이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 미안했습니다. 오전 9시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정희야.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네, 어머니. 어제 일 어떻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하긴 뭘 죄송해. 완전히 미친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코트가 얼마인 줄 알아? 500만 원짜리야. 정희는 놀랐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세탁비라도 드릴게요. 세탁비? 그걸로 되는 문제야?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오전 10시 진우가 일어났습니다. 여보, 어제 왜 그랬어? 진우는 정희를 다그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발로 찼잖아요. 그건 엄마가 화나서 그런 거고 임신부를 발로 차는 게 정상인가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는 사과해야 할 거 아니야? 사과요? 정희가 되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어른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른이면 임신부를 하녀라고 불러도 되나요? 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시어머니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죠?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 같아서요.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임신 중인데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어제는 저한테 음식을 던지기까지 했어요. 시어머니는 사실을 왜곡해서 말했습니다. 네, 가정방문 상담 신청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은 후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내 정체가 드러날 거야.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희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정희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몰래 녹음해둔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임신했다고 유세냐? 하녀 주제에 목소리를 내. 우리 집 피로 크는 거야. 내 건 필요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사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영 상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디 계세요? 저예요. 정희가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는 정희를 보고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화로 들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일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며느님이 정신적으로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시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음식을 저한테 던졌어요. 아무 이유 없이요. 아무 이유 없이요? 상담사가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정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유죠? 저를 하녀라고 부르셨거든요. 임신 중인 며느리한테요. 상담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하녀라고요? 네. 그리고 제 남편이 저를 발로 찼습니다. 임신 부인 저를요.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증거가 있나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임신했다고 유세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격떨어진다. 하녀 주제에 목소리를 내. 우리 집 피로 크는 거야. 내 건 필요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상담사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녹음하신 건가요? 몇 달 전부터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님, 이게 사실인가요? 상담사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화가 나서 임신부에게 이런 언어 폭력을 가하시고 가족이 신체 폭력까지 했다면 이건 가정폭력입니다. 상담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신건강 상담 대상은 며느님이 아니라 다른 분들 같은데요.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이런 폭력이 있었다면 아동보호 신고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사의 말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 정희 씨는 오히려 매우 이성적으로 대응하신 것 같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참으셨을 텐데 많이 힘드셨겠어요. 상담사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를 정신병자로 만들려던 계획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상담사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면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담사가 떠난 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희를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그냥 순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시어머니는 일찍부터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야. 우리 며느리 일로 상담받는데.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임신 핑계로 완전히 날뛰고 있어.
어제는 상담사한테까지 거짓말하더라고. 정희는 부엌에서 들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녹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완전히 미친 것 같아. 시어머니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해서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시어머니는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어서 오세요. 요즘 며느리 때문에 속이 터져서 그래요. 시어머니는 슈퍼 사장에게도 하소연했습니다. 임신했다고 완전히 버릇 없어졌어요. 시어른한테 대들고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다 그런가 봐요. 사장이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 때는 임신해도 끝까지 일했는데 요즘은 임신하면 공주 대접받으려고 해요. 슈퍼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들었습니다. 오후 1시 시어머니는 동네 미용실에 갔습니다. 원장님, 파마 좀 해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미용실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신했다고 자기가 여왕인 줄 알아요. 집안일은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려고 하고. 어머나, 그럼 누가 집안일을 해요? 제가 다 하죠. 늙은 시어머니가. 미용실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혀를 찼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참 버릇 없어졌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오후 3시 정희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검진 날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몸은 어때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의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떤 스트레스인가요? 시댁에서 임신 중인데도 무리한 일을 시켜서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요? 새벽부터 밤까지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해야 해요. 김장도 혼자 다 했고요. 임신 30사주에 김장을 혼자 다 하셨다고요? 의사가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몇 시간씩 일해야 해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임신 후기에 과도한 육체 노동은 조산 위험을 높입니다. 정희는 의사의 말을 녹음했습니다. 진단서를 써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임신 34주 임신부로서 과도한 육체 노동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 위험 있음.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함. 오후 5시 정희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나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임신부 가사노동 가이드라인. 임신 중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임신부 언어폭력의 법적 판단. 정희는 체계적으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오후 6시 시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정희가 인사했습니다. 응. 시어머니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희야. 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 뭐요? 내가 요즘 얼마나 버릇 없어졌는지. 정희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슈퍼 사장님도 미용실 사람들도 다 내 얘기하더라고. 어떤 얘기요? 임신했다고 집안일 안 하고 시어른한테 대든다고.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과 다르네요. 뭐가 사실과 달라? 제가 집안일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전 새벽 5시부터 밤까지 일해요.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진단서도 받아왔어요. 정희가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단서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임신부가 과도한 일을 하면 조산 위험이 있다고 하셨어요. 의사가 뭘 알아? 의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죠.
정희는 계속해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임신부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임신부에 대한 언어폭력은 가정폭력으로 분류됩니다. 정희가 법적 자료까지 보여주자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 7시 진우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진우야, 내 와이프가 이상해졌어. 왜요? 의사 진단서까지 받아와서 일 안 하겠다고 해. 진우는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진단서가 뭐야? 정희는 진단서를 보여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임신 중에 무리하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진우는 진단서를 읽어봤습니다. 이건 맞는 말 같은데. 진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그렇다면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우는 의외로 정희 편을 들었습니다. 당신마저. 시어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근거 앞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문으로 싸우면 질 수도 있지만 증거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진훈의 집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온 가족을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진우의 누나 미영과 매영이 왔습니다. 작은아버지, 안녕하세요. 진우의 작은아버지 내외도 왔습니다. 큰어머니도 오셨네요. 진우의 큰어머니까지 총 8명이 모였습니다. 정희는 차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배가 무거웠지만 손님 접대는 해야 했습니다. 다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모이자고 하셨어요? 큰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사실 정희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정희가 왜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임신했다고 완전히 버릇 없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은 안 하고 시어른한테 대들고 급기야는 저한테 음식까지 던졌어요. 친척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김장날에 김치를 제 코트에 던졌어요. 500만 원짜리 밍크 코트예요. 어머나. 친척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고까지 했어요. 신고까지요? 네. 그런데 정희가 상담사한테 거짓말을 해서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정희를 나쁘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정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임신했다고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해요. 새댁 때부터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는 생각도 안 하고. 정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큰어머니가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정희가 일어났습니다. 뭔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정정하겠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까지 모든 집안일을 제가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증거가 있습니다. 정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정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임신했다고 유세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격 떨어진다. 친척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언제 녹음한 거야? 지난주입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서 녹음해뒀습니다. 하녀 주제에 목소리를 내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자야, 정말 이렇게 말했어? 큰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건
화가 났다고 임신부를 하녀라고 불러도 돼? 작은아버지가 따졌습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도 있습니다. 정희가 진단서를 보여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임신 중 과도한 일은 조산 위험이 있다고 하셨어요. 미영이 진단서를 읽어봤습니다. 언니,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임신 후기에 무리하면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이건 가정폭력 상담 자료입니다. 정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임신부에 대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에요. 신체폭력? 큰어머니가 놀랐습니다. 네. 제 남편이 저를 발로 찼습니다. 임신부인 저를요. 모든 시선이 진우에게 향했습니다. 진우야, 정말이야? 작은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육아일기입니다. 정희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돌봤는지 기록해뒀어요. 수첩에는 아이들 학습 진도, 건강 상태, 하루 일과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구나. 미영이 감탄했습니다. 제가 아이들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전담하고 있었어요. 이건 가계부입니다. 정희가 또 다른 수첩을 꺼냈습니다. 생활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모두 기록해뒀어요. 가계부에는 식비, 교육비, 생활용품비까지 모든 지출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함부로 쓴다고 하셨는데 모든 지출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친척들은 완전히 충격받았습니다. 정희가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살림을 했다고? 그런데 왜 말자는 정희를 그렇게 말한 거야? 큰어머니가 시어머니를 째려봤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몰랐다고? 같은 집에 살면서?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거야? 친척들의 추궁이 시작됐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장날 영상입니다. 영상? 정희가 휴대폰에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김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김장을 혼자 다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영상에는 정희가 새벽부터 배추를 씻고 절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신 중인 몸으로 이 모든 걸 혼자 했다고? 미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정희를 게으르다고 하셨어요. 친척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정희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말자야, 너무했다. 임신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희야, 많이 힘들었겠다. 시어머니는 모든 친척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어요. 몰랐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큰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정희 앞에 섰습니다. 미안하다, 정희야.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였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겼습니다. 모든 친척들 앞에서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제 더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가족회의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제 일 이후로 정희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충격이 컸습니다.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보, 어제 일 때문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정희는 차분하게 반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뭘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아니면 모른 척 했어요?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정말 몰랐나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아니면 알았지만 편한 쪽을 선택한 거예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전 10시 정희는 진우에게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발로 찬 게 제일 아팠어요. 미안해. 그때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났다고 임신부를 발로 차도 되나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저를 하녀라고 불렀을 때 당신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히려 저를 발로 찼어요. 뱃속에 당신 아이가 있는데도. 정말 미안해. 그때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었다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내와 아이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한가 봐요. 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진우야, 출근 안 해?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어제 일 때문에요. 진우는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정희한테 너무 심했어요. 뭐가 심해? 며느리 교육시킨 건데. 교육이요? 하녀라고 부르는 게 교육이에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화가 나서. 화가 났다고 임신부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되나요? 진우야, 내가 왜 이래? 저도 잘못했어요. 정희를 발로 찼으니까요. 진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건 내가 정희 편만 들어서. 정희 편을 든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정오쯤 정희가 점심을 차리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작은아버지예요. 진우의 작은아버지가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희야, 어제 정말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온 이유가 있어. 작은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자 하고 진우 좀 불러줄래? 잠시 후 시어머니와 진우가 나왔습니다. 형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앉아보자. 작은아버니가 말했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생각해봤는데 이 일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말자야, 너 정희한테 제대로 사과해야 해.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어제 사과했는데요. 그게 사과야? 어쩔 수 없이 한 건 사과가 아니야. 작은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진우 너도 마찬가지야. 저는 임신부 와이프를 발로 찬 걸 어떻게 생각해?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야,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작은아버지가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요. 당연하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보장도 받고 싶어요. 어떤 보장? 각서를 써주세요. 정희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각서요? 네. 앞으로 임신부인 저에게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요. 시어머니와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분가도 하고 싶어요. 분가? 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작은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요구야. 형님,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가 당연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각서를 요구하는 게 말이 돼? 말이 되지. 가정폭력 가해자한테 각서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야. 작은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말자야, 너 진짜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작은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야, 정말 미안하다. 정희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을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너를 하녀라고 부른 것도, 김칫국을 내 머리에 부은 것도 정말 잘못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한다. 진우도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도 정말 미안해. 당신을 발로 찬 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될게.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어요. 하지만 각서는 써주세요. 알겠어.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분가도 할 거예요. 그것도 알겠어. 오후 2시 각서가 작성됐습니다. 임신부 며느리 윤정희에 대한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 재발 방지 각서. 시어머니와 진우가 서명했습니다. 정희는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정인의 가족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분가를 한 것입니다. 엄마, 새 집 좋다. 지훈이가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우리만의 집이네. 정희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발로 찬 자신의 모습이요. 여보, 이 소파 여기 놓을까?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알아서 하세요. 정희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것도 자신이 받아야 할 응징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매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 가족이 떠난 후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오후 2시, 시어머니는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사장님, 라면 하나 주세요. 박 여사님. 요즘 잘 안 보이시던데. 사장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 임신한 며느리 말이에요. 그게, 시어머니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며느리가 증거 자료까지 준비해서 박 여사님을 완전히 논파했다면서요? 사장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며느리가 게으르다고 하신 게.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임신부를 하녀 취급하면 어떻게 해요? 사장은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라면을 사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오후 3시, 시어머니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원장님, 파마 좀. 어머, 박 여사님. 오랜만이네요. 미용실 원장의 반응도 차가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죠. 며느리분이랑은 어떻게 됐어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아니라 비난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가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럴 만도 하죠. 무슨 말씀이세요? 임신부한테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나가죠. 미용실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저희도 소문 들었어요. 임신부 며느리한테 김칫국을 머리에 부으셨다면서요? 그건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증거까지 다 준비해뒀다면서요? 녹음이며 진단서며. 그러게요. 완전히 계획적이었던 거네요. 처음부터 박 여사님이 거짓말하신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파마는 다음에 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서둘러 미용실을 나왔습니다. 오후 5시 동네 친목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박 여사님 왔네요. 인사는 했지만 누구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자리 여기 있어요.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예전에는 중앙에 앉았는데 이제는 구석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냥 지내죠. 며느리분은 어떻게 됐어요? 분가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 후로는 아무도 시어머니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서로끼리만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참, 이번 회식은 언제 할까요? 다음 주 금요일 어때요? 좋아요. 그런데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박 여사님 집은 어때요?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아, 박 여사님 집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요? 혼자 사시잖아요. 준비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시어머니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소외됐습니다. 오후 6시, 시어머니는 집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가 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큰 집 며느리 교육 잘 시킨다며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임신부 학대한 시어머니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체면과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했던 시어머니에게는 이보다 큰 벌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인의 새집. 진우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 됐어.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희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맛있게 먹어. 네. 식사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아내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발로 찬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할머니가 화내지 않아서 좋아.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조용히 살자. 정희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지만 완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밤 9시, 아이들을 재운 후 정희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방에서 각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자신이 서명한 각서였습니다. 앞으로 아내를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운 건 모피가 아니라 내 시간과 존엄이었구나. 정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 정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참음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돌아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창밖에서는 계속 눈이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얗게 덮으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도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마침내 그것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